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거기서 본부장 한 8년 하다가 지금 정부 출연연구소의 상급단체인 국가과학수연구회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집은 또 대전이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학연구원에 들어올 때는 88년도에 석사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정책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박사학위를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계속 과학기술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또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과학기술로 해결해서 삶의 질을 올릴 건가 이런 문제 가지고 10여 년을 씨름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그 과학 대전 전체를 과학 도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구가 있는 대전이 아니고 대전 전체가 과학기술 특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와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고, 뭐 그랬는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대전시 명예시장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전시 공무원들하고 또 대전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또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 와중에 대전시하고 대동여걸 특구하고 상생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생발전협력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이제 그 명예시장을 하면서 원도심에 나가 보니까 불균형도 있고 또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살려서 원도심 활성화해보자 해서 원도심 활성화 포럼도 만들고 또 과학도시 포럼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전의 미래를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소개 곁들여서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고 계심을 은연중에 좀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모시려고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간 조율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미리 이렇게 좀 시간을 빼놓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왜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대전의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네. 와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0만 인구가 붕괴된 지가 벌써 작년에 붕괴됐던 것 같아요. 연말쯤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몇 년간은 2만에서 3만 정도의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전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대전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조짐조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전의 미래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미래는 장밋빛일까? 네. 여러 가지 과학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전의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로 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고영조 박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네. 과학도시 대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강점과 기회 요인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잘 활용하면 미래에는 과학도시의 선봉으로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수도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확신을 좀 들려주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대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하고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는 요소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154만 7천 명 정도를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줄고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나간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로 이사를 했는데 일은 또 대전에 와서 상당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우리가 세종하고 좀 여러 가지 상생 협력을 하면 확장 가능성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걸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또 이 대전시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또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산업 기업이 11만 개가 넘는데요. 서비스업 쪽이 한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대전을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뭔가 산업 구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의 첫 번째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다는 거죠. 한 2,500만 평 정도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있고 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것이 2005년도에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덕연구단지 때문에 93년도에 엑스포가 되면서 대전이 95년 광역시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됐고 성장을 했고요. 또 2011년도에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국가적 사업으로 한 5조 정도 이상 투자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전밖에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대전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지구로 돼 있고 천안하고 세종하고 청주가 기능지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OECD 세계 선진국 경제협력 기구에서 세계 그 과학기술 각 나라의 과학기술 장관이 모이는 과학기술 장관 회의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건 대전밖에 할 데 없다 해서 대전에서 OECD 과학정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덕이 연구개발 특구로 2,000원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지금 대구, 부산, 뭐 전북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전이 허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한 뭔가에 노력을 할 때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개발 투자나 연구개발 인력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전을 따라올 도시가 뭐 서울 경기가 뭐 워낙 특수하니까 돼 있고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전을 특구를 이용해서 뭔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특구를 특구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대전 전체를 확장하고 그걸 세종과 천안과 오송으로 연결하고 대전 특구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허브 도시가 되면 대전을 거쳐서 다 뭔가 모이고 연결되고 하면서 대전이 굉장히 활력 있는 개방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부의 공약으로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도할 거냐. 하나는 국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역을 지정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연결하는 돼 있는데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 이게 현재 정부가 공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지금 연구단지, 특구, 또 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그러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은 다 특별 시민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근데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특구가 아니고 대전 전체를 산업을 혁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해내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생활을 뭐 집도 그렇고 도로 교통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교육 다 포함해서
그걸 스마트하게 도시를 바꾸면서 기술 발전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만들고 사회 문제를 풀고 그래서 대전이 가장 품격 있는 도시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대전을 거쳐서 다 연결되는 그래서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이런 도시로 성장해 갈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대전에 있는 분들이 만들고 특히 최근에는 지금 음악 연주하셨는데 이 문화예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원래 강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약했는데 그 문화예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것이 과학기술하고 융합이 되면서 과학예술도 대전발 과학예술이 상당히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대전이 뭔가 과학과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면서 뭔가 삶의 질이 높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전국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정말 핵심 도시로 특별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 지금 이제 문화예술의 그 수준이 그 도시의 품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미래의 대전은 희망이 있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갖고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대전광역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석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이 한 2만 5천에서 뭐 한 3만까지 조금 들쑥날쑥하긴 한데 2만 7천 명 정도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연구원이 있고요. 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같이 하는. 크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인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고급 인력 풀이 한 2만 5천에서 3만 뭐 2만 7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외국과의 학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경험 자체가 도시의 품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이 갖고 있는 기회 요인과 가능성 중에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적으로 연구 인력이 석박사급 이상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전 시민들이 뭐 꼭 특별 시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 공간에 밀집해서 이렇게 몰려 있는 정도로는 대전만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국에 이렇게 연구 단지 좀 모여 있는 데 가면 좀 주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정주 환경도 그렇고 이 문화예술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여기 지금 와 있지만 대전을 감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천혜의 환경이거든요. 여기 대청호, 개족산, 계룡산, 보문산 그리고 금강, 뭐 갑천호 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장소 이렇게 오는데 외국인들 많이 오거든요. 대전에 외국인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오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전에 과학도시 연합이라는 것도 해서 1년에 한 번 생산하는데 그거 외에도 각 연구소별로 또 대학별로 외국하고 협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대전의 그 자연 환경을 같이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런 연구 이외에도 대전이 이렇게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많고 특히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대전에 와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전이 최고의 투자 적격지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대전이 특징이 굉장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서비스업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가 강한 도시죠. 근데 그게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같이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 벤처기업을 창업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전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의 인력과 기술과 40년, 50년 축적된 역량들을 창업으로 연결해서 대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거를 대규모 투자 펀드를 육성하고 있고 대전을 투자 시범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축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시 재생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뉴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대전이 4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뭐 신탄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마을마다 또는 이렇게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푸는 과정에서 마을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 벤처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원하는 그 소셜 벤처 사업 또 정부가 지정하는 여러 가지 마을 기업의 협동조합 사업들을 연결하면 대전 한쪽으로는 특구가 갖고 있는 큰 기술, 좋은 기술 가지고 스타트업 만들어서 키우고 또 한쪽으로는 대전의 많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을 만들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러면서 뭔가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과 자연과 함께 품격이 올라가는 최고의 과학문화도시 어떤 특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막 노력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 박사님이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지만 주변에 LA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지가 있고 심천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주거 여건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따지면 대덕특구라고 하는 존재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존재하지만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배후 주거 교통, 문화, 상업 이런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그 입지적인 연계성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가 88년에 왔을 때만 해도 다 대전에 집들이 거주가 없었기 때문에 흩어 살았다가 집들이 만들어지면서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대전 전역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이 정주 환경이나 이 거주 만족도가 최근에 그 전체 대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1등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뭐 공기 여러 가지 또 환경질, 환경적인 측면이 교육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단지나 특구에 들어왔던 연구원들이 처음에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가족 놔두고 왔다가 지금은 대전에서 살기 좋다.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여기 애들을 여기서 다 교육시켰고 그래서 그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대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 대전만큼 뭔가 희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이 그렇게 큼으로 인해서 대전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대전이 잘해서 국가를 매겨 살려달라 이래서 특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그런 사실 좀 자부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종하고 경쟁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음악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